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2월 23일자 목요일자 순서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올린 영상이 500, 600 치고 한 7, 800 간 것 같아요. 그만큼 한류 관광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요게 이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죠. 정말로 불합리한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1일부터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요. EU 국가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재들이 다 풀립니다.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인터파크가요, 1월 항공권 판매액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인터파크가 항공권을 판 이후에 가장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대요. 굉장히 업계에 좋은 시그널이죠. 레고랜드가요,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사항도 괜찮고 3월에 이제 오픈하는데, 시즌 오픈하는데 그때 또 열심히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차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했고요. 부킹닷컴은 2023년 국내 탑 웰커밍 도시 탑5 선정했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 종사자들에게 근무지 투입 전에 음주 측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설마 누가 이거 하겠어요? 술 먹고 누가 와 직장에? 말도 안 되지. 근데 에어부산은 홍보 맡으신 분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홍보거리로 자료로 발표하나?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자, 오늘 대한항공 그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 재검토한다는 내용 발표됐는데 그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원래 4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마일리지 제도 말고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프로그램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여론에서 막 이상하게 가고 엊그저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 큰 소리 꽝 치면서 하니까 또 쫄았나 겁먹었나 어쨌든 여론 때문인가 대한항공에서 야 다시 재검토 안 할게 재검토할게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내용이 원래 사실은 2019년에 요 내용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사전에 공표를 했고 1년 정도 유예기간 거친 후에 2021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요것이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또 2년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나왔던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대한민국 참 재밌어, 그죠? 물론 소비자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자, 이미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과연. 왜냐하면 저희가 1월 달에 관련 기사를 좀 꼼꼼히 써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그거 좀 반박을 해주세요. 제 의견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뭐냐면 마일리지 제도의 그 핵심은 뭐예요? 이 마일리지 내가 받은 걸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잖아.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 마일리지 쌓인 거 갖고 다른 나라 다른 곳을 다른 어떤 기회에 여행을 할 수 있냐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마트나 뭐 대형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 외에는 뭐야? 뭐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일리지 대한항공이 많아요, 아시아나도 많고 한데 쓰지를 못해. 쓰지를. 중요한 건 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를 확대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적립률 변경이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근데 이번에 바뀐 거가 뭐냐면 1등석과 그 프레스티적 있잖아요. 뭐 퍼스트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이런 게 적립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일반석 이코노미의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을 위해 세분화될 예정이었어요. 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실 그 전에도 했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일반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일반 고객들은 이코노미면 다 똑같은 가격인지 알잖아. 근데 그게 다르잖아. 이코노미도 그 부킹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 항공권 보시면 뭐 R이니 E니 뭐 이렇게 있는데 알파벳으로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고 다르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고 요거에 따라서 적립률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그러니까
사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데 1등석과 뭐 프레스티지적 정률을 높게 해준다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겠지. 아무래도 요 여론전을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땐 요거는 대한항공 홍보 파트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여론의 반감을 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이용 그 말 절대 다수가 일반석이잖아요. 그죠? 1등석 물론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뭐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리고 보너스 사용 부분 역시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대륙 뭐 내가 이만큼 있는데 마일리지가 이거 갖고 동남아시아를 갈 수 있었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개편안에는 이 운항 거리로 그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비자에겐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불리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문제야. 요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요거를 또 이렇게만 나오니까 또 이 대충 보는 또 그냥 그 대충 하셨던 어떤 분은 또 이게 뭐 너무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꼼꼼히 따져보면 예전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전보다는 분명 유리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대형 문구 교보였나 어디랑 또 이렇게 뭐 했잖아요. 해왕 맺고 마일리지로 그 책도 살 수 있고. 사실 저는 마일리지 갖고 책 사는 게 더 좀 현실감이 있어요. 예. 뭐 좀 뜬금없이 이 마일리지 싸고 내가 뉴욕 가야겠다, 파리 가야겠다. 언제 싸요? 그리고 대한항공만 타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론전에서 져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시간 나시면 한번 꼼꼼히 보세요. 과연 이게 그 재검토할 만한 내용인가 아니면 우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근데 아직 재검토인지 백지화인지 재검토라고만 얘기했지 백지화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론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사실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거와 별도로 이제 뭐 신규 회원 신규 회원이 아니라 그 보너스 자석 공급 확대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요 변경안이랑 상관없이 또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캐시앤마일즈 이런 것도 있다는데 복합결제 서비스라네요. 요것도 이제 3월 중에 또 이렇게 운영을 한대요. 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론 중요하죠. 소비자의 그 입장, 이익 중요한데 이런 거 있을 때 분위기에만 휩싸리지 마시고 과연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뭐 장관까지 나서서 막 흥분할 일인가? 이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뭐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한항공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의 날개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